한국은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 있지만 21세기에는 선진국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한국의 경제 성장은 놀라운 것인데 이와 같은 경제의 기적을 가져온 요인 중에 하나는 제조업에 기반을 둔 한국의 글로벌 기업의 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성장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 이래 한국에서는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등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임금 불평등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으며 한국의 제조업 구조 변화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서 한국의 구조 변화의 특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고도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호프만 비율, 즉 자본주의에 대한 소비재의 비중이 사용됩니다. 그림 5는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의 호프만 비율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모두 호프만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빠르게 하락하였습니다. 몇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일본은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호프만 비율이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호프만 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뒤늦게 산업화한 국가들의 호프만 비율의 하락 속도가 보다 빨리 산업화한 국가보다 더 빠른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림 6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호프만 비율의 추이를 제시한 것입니다. 1970년 한국의 호프만 비율은 스리랑카 수준과 같았으며 인도네시아, 타이, 말레이시아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30여 년 동안 한국의 호프만 비율은 매우 빠르게 떨어져 2005년에는 동남아시아의 가장 선진적인 지역과 별 차이가 없게 변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남다른 성취에는 호프만 비율이 보여주는 바 제조업의 빠른 고도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화공업화 정책이 한국의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논자도 있다면 부정적인 점을 강조하는 논자도 있어서 아직 합의된 역사상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은 20세기 후반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호프만 비율은 그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한 지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한국의 제조업 통계는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